이 시간에는 제15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식이 좀 복잡하네요. 소비함수 C, 그리고 수입함수, 그리고 투자, 정부지출, 수출, 이 값들이 다 주어져 있죠. 이렇게 가정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 1번 균형국민소득을 그림을 이용하여 구하라. 그림을 그려보면 1번 이렇게 45도 선을 긋고 여기가 Y고 이게 지금 D죠. D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여기를 집어넣으면 이 D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D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이 D하고 이 45도 선이 만나는 여기가 이 점이 균형국민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CIG 플러스 X 마이너스 M에 여기 지금 주어진 값들이 있으니까 이 값을 다 집어넣으면 여기 계산이 되어 있네요. D는 500 플러스 0.6Y가 되고 여기에다가 D하고 Y가 같으니까 이렇게 풀어볼까요? Y는 이꼴 500 플러스 0.6Y 그러면은 0.4Y는 500 그러면 Y는 5,000 나누기 4가 될 테니까 4, 1은 4, 4, 2, 8, 4, 5, 20 그래서 균형국민소득은 1250 균형국민소득은 여기 보면 125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번 균형국민소득 수준에서 무역수지는 균형인가? 무역수지는 X-M인데 X는 여기서 350하고 주어져 있고 M은 뭐죠? 여기에다가 지금 Y 125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M이잖아요. M이. 여기니까 여기에 1250을 집어넣으면 거기다가 여기 되어 있네요. Y는 1250 M은 여기에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M이 400이 된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X가 350이니까 50만큼 수입이 많으니까 적자.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3번 정부 재정이 균형이었다면 균형국민소득 수준에서 저축은 얼마인가? 이것도 이 식을 여기 지금 3번 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거 지금 총 수요잖아요. 그 다음에 처분 측면에서 보면 이걸 C 플러스 ST로 처분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C는 같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이 균형이었다고 했으니까 G 대신에 T를 넣으면 이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I, X, M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저축을 S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X-M은 여기서 X-M은 마이너스 50, I는 100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I는 100, X-M은 마이너스 50 그러면 S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봤더니 S는 5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부 지출이 10 증가면 균형국민소득은 얼마가 되는가? 그림으로 표시해라. 이때 승수효과는 얼마인가? 그림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이었다. 10을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이 높이가 10이 되겠습니다. 10만큼 증가하고 이 점을 여기가 원래 점이고 여기가 바뀐 점. 그래서 이 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그래서 원래 지금 기존의 총 수요가 여기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 지출이 10 증가니까 10만 더하면 되겠어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0만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0.4y는 510이 되겠죠.
510. 그러면 y는 4, 1은 4, 4, 1은 4하고 11이니까 4, 2, 8, 30이니까 4, 7은 28, 4, 5, 20. 127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다 계산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1275가 됩니다. 그래서 승수효과는 자 10을 증가했더니 1250에서 1275가 됐으니까 승수효과는 2.5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승수효과 우리가 계산식 있잖아요. S 플러스 n분의 1. 여기에서 S는 0.2고 또 여기 보면 S는 0.2죠. 여기 보면 0.2. M은 또 0.2잖아요. 그래서 S 플러스 M 분의 1은 승수효과 2.5. S도 0.5, M도 0.2니까 0.4분의 1이니까 승수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수출과 수입이 없는 경제라면 균형국민소득은 얼마인가? 여기가 지금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인데 이게 지금 없다고 하면 이것이 총 수요가 될 것이고 이걸 Y라고 하고 풀면 되죠. 그래서 지금 5번 여기 답을 보겠습니다. CIG 이퀄 Y니까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1500이 됩니다. 또 정부 지출이 10 증가면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여기에 10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균형국민소득이 1550이 되니까 10을 증가했더니 균형국민소득이 50이 증가했잖아요. 10 증가했더니 50 증가했으니까 승수가 5가 된다. 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폐쇄경제의 승수효과는 S분의 1이니까 S가 0.2잖아요. 그러면 승수가 바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빠져 있네요. 5가 됨. 7번.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의 승수효과를 비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라. 폐쇄경제에서는 승수가 5고 폐쇄경제에서는 승수가 5였잖아요. 근데 개방경제에서는 승수가 2.5단 말이에요. 개방경제에서 승수가 더 적어요. 그 이유는 폐쇄경제에서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그 소득의 증가가 소비 증가, 다시 소득 증가, 소비 증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개방경제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인데 소비의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죠. 누출이 되는 거죠. 외국 제품을 소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경제에서는 수요 일부가 수입으로 누출되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진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대체로 어느 나라든지 총 소비 중에서 수입제에 대한 지출보다는 자국 제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다. 따라서 이전 지출을 한 나라의 교역 조건은 악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이전 지출에서 케인즈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모든 국가에서 총 소비 중 자국 제품에 대한 소비가 80%, 그리고 수입제, 외국 제품에 대한 소비가 20%라고 가정하고 케인즈의 견해가 타당함을 설명해라. 자, 예를 들면 이전 지출을 한 나라, 공여국이죠. 100이라는 소득이 자국에서 타국으로 이전됐다면 공여국 자체 제품에 대한 수요는 80만큼. 왜냐하면 100 중에서 80은 자기한테서 쓰고 20은 외국 제품에 쓴다고 했으니까 외국에서 공여국에 대한 제품은 20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공여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자국에서 100이 가버렸으니까 80이 감소했는데 상대방 국가는 100을 받아가지고 외국 제품에 대해서
20만큼 우리 제품에 대해서 20만큼 써줬으니까 마이너스 60만큼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이전 지출을 한 국가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 수요 감소는 가격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니까 이 가격 하락이 이 나라의 공유국 수출제 가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제 가격 하락으로 교육 조건이 악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0만큼 감소나 공유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는 이 국가 제품, 그 제품이 수출제 가격이겠죠. 수출제 가격을 하락시키므로 교육 조건이 악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케인즈가 이전 지출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번 한국에서 원유는 완전 수입제이다. 원유를 완전히 수입하고 있다. 우리가 생산하기 없다 이거예요. 원유 비용이 전체 생산비의 20%를 차지하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코스트가 원유 비용이 20%란 말이에요.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이 있다. 환율이 10% 올라가면 이 국가의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율이 10% 상승하면 수입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수입제 가격이 얼마큼 올라갑니까? 10%만큼 올라가. 근데 이것은 가격이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 거는 20%만큼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큼 올라가요? 2%만큼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2%만큼. 그런데 환율이 10% 상승하게 되면 수출제 가격은 오히려 10%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야.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출제 가격은 8% 낮아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수출제 가격은 우리나라 제품이 달러로 표시하면 우리 제품 가격을 갖다가 도메스틱 가격이죠. 이걸 환율로 나누면 외국 수출제 가격이 되는 거죠. 수출제 가격. 수출제 가격은 외화 표시가 돼야 되니까 외화 표시 수출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변화율 형태로 나타내면 변화율은 수출제 가격의 변화율은 국내 가격의 변화율에서 환율의 변화율을 빼는 것이 그대로 지금 로우 취한 다음에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가격이 얼마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2%만큼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요? 환율 상승으로 해서 수입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내 가격이 2%만큼 올라가요. 그런데 환율이 10% 상승했으니까 10% 상승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마이너스 10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10%를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얼마가 됩니까? 수출제 가격 표시는 마이너스 8%. 그래서 8%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개도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생산에 필수적인 자본재를 수입하고 1차 상품을 수출한다고 하자. 이것은 필수적인 자본재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이고 또 1차 상품이니까 비탄력적이죠. 이 나라가 평가절하를 하면 무역수지가 개선될까? 우리가 가격을 환율을 인상하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데 마샬 러너 컨디션에 의하면 양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이 합이 1보다 컸을 때 이거 마샬 러너 컨디션이죠. 이랬을 때 환율을 인상하면 이것이 트레이드 밸런스를 개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트레이드 밸런스. 그런데 이건 비탄력적이고 이것도 비탄력적이니까 트레이드 밸런스를 꼭 개선하는 효과가 뭐 없거나 크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제인 자본재와 수출제인 1차 상품의 수요 탄력성이 모두 비탄력적이다. 이 경우 비탄력적 수요 탄력성 때문에 환율이 인상되어도 올라가도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작을 것이다. 다음에 5번. 5번은
다음 물음에 답하라. 정부 예산 적자가 증가하면 정부가 정부 지출이 이 텍스 수입보다 더 많은 경우죠. 이게 지금 적자죠. 저축과 무역 수지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자, 이렇게 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승수효과에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한계 저축 성향만큼 저축이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입 성향만큼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 수지가 커런 어카운트가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축은 증가할 것이다. 무역 수지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2번 소국보다 대국에서 재정정책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소득 증가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소국에서는 정부 지출이 증가해갖고 이 수입이 증가하면 이 수입 증가가 다 누출되죠. 외국으로 누출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소득 증가, 자국의 소득 증가폭이 감소되는데 대국은 어떤 거는 이것의 수입 증가가 상대방 국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상대방 국가가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 국가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이 수입의 증가는 바로 우리의 수출 증가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 수출 증가가 다시 우리의 소득을 증가시키니까 대국에서는 추가적인 소득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국에서 재정정책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평가절하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더 크다. 이것은 환율의 가격 정과 그 다음에 제2곡선 효과 뭐 이걸로 우리가 답을 한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평가절하로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환율이 10% 상승했는데 그 10%만큼 재화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격 정가죠. 또 재화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제2곡선 효과죠. 그래서 가격 정가, 제2곡선 효과. 그래서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 제2곡선 효과하고 환율로 가격 정가에 대한 논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6번 1985년 플라자 협정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약 2년 동안에 엔화가 2배 상승했다고 그랬죠. 당시에 일본 엔화에 대한 대신 이제 엔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이거죠. 이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이거와 같은 이야기예요. 엔화에 대한 환율이 상승했다. 엔화에 대한 환율이 상승했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엔화에 대한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죠. 한국 수출은 어떻게 되겠을까요? 잘 됐겠죠. 수출 증가. 가격 경쟁력이 수출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수출이 증가했을 것이다. 엔화에 대한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죠. 대일본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때 엔화에 대한 환율 상승, 엔화에 대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수출제, 수입제가 비탄력적이었다 이거죠.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화도 비탄력적, 수입하는 제화도 비탄력적. 그러니까 환율 변화가 있더라도 무역수지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개 우리가 일본에서 주요 부품이나 자본재를 수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인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3번 사람들이 앞으로 엔화에 대한 환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이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자본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엔화에 대한 환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 환율이 상승한다 이거죠.
예상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듯이 외국 예금에 대한 수익률,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고 한다면 외국 예금에 대한 수익률은 R 스타 플러스 2E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이 질문은 이게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올라갔다. 사람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일본 예금에 대한 수익률이 이거 지금 일본 예금에 대한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환율 상승이 예상되면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므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